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문학, 정말로 한 달만 올바르게 시간 투자해서 절대적으로 성적 한번 올려보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항상 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문학, 조금 더 넓게는 독해력이라는 것은 수업과 해설만으로는 절대 성적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2008년 6월 모평에 되게 제가 좋아했던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지문이었는데요. 성품의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 가능한가요? 와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항상 독해력 어떻게 하면 습득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지문을 아이들한테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습득할 수 있나요? 그 지문에서는 성품의 탁월함이란 일일이 배워야 한다. 그리고 훈련과 반복을 통해 그 행위를 연마하다 보면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독해도 동일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독해가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독해에 대해서 배우고 끝없이 훈련하고 반복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단시간에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친구들은 배운 거를 바로바로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절대 독해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가르쳐준 것 따로, 자기가 독해하는 것 따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 말로는 제가 말한 대로 되게 열심히 분석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석의 방향이라는 것이 제가 가르쳐준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이제 한 10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남은 기간 절대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성적 오를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 한번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하는 독해의 방향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를 찾고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아이들한테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능을 볼 때까지도 습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 습관이 말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화제를 찾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고요. 화제를 글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면서 읽는다라는 게 의외로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단락이 있었을 때 이 글에서 화제가 무엇일까를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이게 아마 이 글의 화제가 아닐까 싶죠.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유학의 이상사회가 무엇인데? 이거겠죠. 유학의 이상사회, 사실은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유학이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그러면 결국 이 글의 화제는 이 뒷문장 버리고요. 이 내용의 가능성이 커졌죠.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화제를 파악하고 그 화제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머릿속에서 되뇌면서 어떻게든 그 화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화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고 기억하는 것인데요. 다시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이 이 글의 화제였다면 우리 한번 궁금해 봅시다.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야 라고 한다면 무엇을 물어볼 것 같아요? 수기치인이 뭔데? 성인이 뭔데? 수기치인을 통해서 어떻게 성인이 되는데? 등등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지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화제를 보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 놓는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을 때 확실히 우리는 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문에 설명되어 있는지 볼까요? 수기, 치인, 성인 다 설명되어 있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세 개를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요, 첫 번째 단락의 수기와 치인과 성인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뒷부분에서 필요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필요하면 다시 되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이 글의 화제를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기, 치인, 성인 이 단어들이 나온다면 설령 내가 이 글을 온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단어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죠. 근데 첫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화제를 조금 더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기, 수양론, 치인, 경세론을 엮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화제를 머릿속에서 수정하고 다시 한번 되뇌인 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다른 내용들 다 버려보고요. 수기, 치인, 수양론, 경세론, 성인 이것들과 관련된 정보들만 취합해 볼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쭉 보세요. 수양론이죠. 오케이. 화제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봤더니 이통기국이고요. 기질변화론 이러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통기국이 무엇인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기질변화론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질변화론이 무엇인데요? 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의 내용 기억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 무리인가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글의 내용을 많이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으니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도의 정보량 기억하는 거 어렵나요? 만약에 어렵다면 계속 연습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아직은 기억력이 매우 좋은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습이 되지 않았을 뿐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이렇게 파악하고 이 정도의 내용 기억하는 것. 다음 거 볼까요? 수양론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오케이 또 반가운 말 나오죠? 수양론. 그럼 얘와 관련된 정보까지는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는 게 결국은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수양론, 경세론이 이 글의 화제였으니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꾸 체크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장을 봤더니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오케이, 또 반가운 말 나왔죠? 경세론.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양론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경세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세론과 관련된 정보들은 기억하려고 역시 노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양론도 이렇게 내용을 하나 추가시켰고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제 경세론을 찾아봅시다. 다음 단락을 봤더니 경세가라는 역시 반가운 말이 나옵니다. 경세론이라고 했으니 경세가 경세론과 관련된 설명하는 것이겠죠. 우리 아까 수양론은 기질변화론이었죠.
여기서 이제 경세론은 아마도 법제 개혁론인가 보네요. 그래서 경세론 혹은 법제 개혁론과 관련된 설명들을 쭉 찾아보는 겁니다. 법제를 개혁해야 한대요. 그게 법제 개혁론이에요.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법제 개혁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또 다음 단락도 봤더니 다음 단락도 안 나와요. 그 다음 단락을 봤더니 법제 개혁론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설명들 봤더니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법령 바꾸어야 한다. 부당한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결국 법제 개혁론이라는 것은 부당한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이게 전부인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종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경서론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 이러면 지문이 다 끝났거든요. 그럼 경서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조종성원이 아니라 부당한 법령을 바꾸자라는 것. 법령이라는 것은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결국은 내용의 전부예요. 우리가 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수기 수양론, 치인 경세론, 성인 이것이 이 글의 핵심 화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최소한 우리가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정도의 내용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두 번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화제를 머릿속에 박아둔 상태에서 그 화제와 관련된 정보들은 어떻게든 찾고 최대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이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일치 문제인데 답이 5번이거든요. 경국대전 규정이 개정되었다. 절대 아니겠죠.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이와 기와 관련된 설명 안 읽어봤는데요. 맞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 기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던 단락으로 다시 가서 그 단락 다시 한번 읽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글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난다면 기가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기억하자라고 했던 내용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가 내재된 법칙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찾으러 가서 푸셔도 됩니다. 수기 치인에 대한 설명인데 답은 3번이죠. 수기 수양론 치인 경세론 천도실현 끝. 천도실현 이게 성인이죠. 율곡과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플라톤은 일단 버리시고요. 율곡만 가지고 한번 먼저 보세요. 그래서 율곡만 가지고 보신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남은 것들 토대로 플라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와 기와 관련된 설명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제개혁론에 대한 설명인데 답은 역시 2번이고요.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러 가시려면 그냥 이 부분의 지문 다시 한번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다 보면 숙종과 대신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의견과 이 대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읽어보시면 숙종은 사형이라고 했으니까 경국대전에서 말하는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이 대명률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국대전, 그 다음에 경국대전 중에서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는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면 신하들은요 경국대전의 이 한 조항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들 경국대전을 따르긴 따라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조항에서 적용에 대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숙종은 갑의 행위에 대해 달을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원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요. 맞죠? 그러니까 조종성원을 존중하려고 해요. 다만 어떠한 항목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지금 한번 문제를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문제들 왜 보여드렸냐면요. 화제와 관련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제와 관련된 정보만 기억을 한다고 모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화제와 관련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는 확인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화제와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지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지문 되돌아가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만으로 딱딱 풀고요. 3문제 정도는 지문 되돌아가서 푼다라고 했을 때 결코 그 시간 낭비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설프게 내용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풀이 속도 빠를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첫 번째 화제 찾는 연습, 그리고 기억하는 연습. 두 번째 기억된 화제와 관련된 정보 찾고 역시 기억하는 연습을 반드시 꼭 반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해주면 좋냐면 각 단락의 역할입니다. 이 단락이 대체 왜 존재하느냐, 화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까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화제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화제를 제시하면서 유학이 무엇인지 배경 지식을 소개하는 단락이지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율곡, 수양론, 경세론 이야기, 화제를 조금 더 구체화한 다음에 그 바탕에 이와 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율곡의 경세론과 수양론의 바탕,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배경 지식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것이 실제로 배경 지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단락에서 이와 기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다 계속해서 이와 기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이게 이 부분에서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와 기를 머릿속에서 좀 최대한 정리해 주려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줄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땡땡, 기 땡땡 해서 이 내용이 뭐였는지를 일단 한번 여기서 축약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글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수능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배경 지식이 당연히 안 많아요. 그러면 수능 지문은 이해하지 말고 읽어라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수능 지문에서는 배경 지식을 소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킬러 문항들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문에서 배경 지식 소개가 너무 안 되어 있던 지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수능부터는 다시 예전 수능들처럼 배경 지식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요. 배경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뒷부분의 내용은 당연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라도 배경 지식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수양론과 경세론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부족함으로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꽤 큰 영향을 주겠구나. 그러므로 열심히 이 단락을 읽고 최대한 내용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떤 지문은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화제는 기억하지 못해도 되는 지문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지문에서 배경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경 지식은 어떻게든 기억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다 보면 배경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유리한가,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는 것에 대한 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화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배경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양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법제개혁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법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대전, 그 중에서도 특히 경국대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법제개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법제 개혁론 이야기를 하다가 무려 2단락에 걸쳐서 그냥 법률에 대해서, 법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2개의 단락은 조금 내용을 뛰어넘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단락일 가능성이 크죠. 다만 우리에게 법제를 개혁하자라고 했을 때 법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단락인데 지나치게 설명이 많고, 그래서 그 2단락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데 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단락에서 조정성언을 번역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조정성언이 뭐였지라고 앞단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 필요성은 있죠. 그 내용 하나 때문에 2단락을 소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난 다음에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왜 이 단락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이 단락이 조금은 수월하게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무조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연습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완벽하게 우리가 독해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수능부터는 킬러 문항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독해 연습을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수능 비문학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연습들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글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단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 이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앞에 연습들이 절대 진행이 안 될 거거든요. 이 이전의 영상들에서 문장 단위 독해와 관련된 영상을 여러 번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 영상들을 좀 확인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통기국론은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엄청나게 긴 문장인데요. 이 긴 문장이 이렇게 먼저 의미 파악이 되도록 연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볼까요? 기질 변화론은 무엇인데요? 때문에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있지만에서 끊어진다기보다는 때문에에서 크게 끊어져야 될 것이고요. 정화하면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정화하면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였으니까 앞에 게 조건이 될 것이고요. 뒤에 것이 결과가 되겠지요. 결국은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 이 결과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이 앞에 것이라는 것. 근데 때문에서 한번 끊어줬죠. 이 때문에라는 것이 바로 그 전제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 문장 독해거든요. 이 연습을 먼저 해 주셔야지만 방금 내용들이 원활하게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독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 연습 먼저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연습을 다 하고 난다면 수능 그까짓 거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무엇을 하나 배웠다고 나 다음부터는 독해가 늘 거야 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지문이 쉽든 어렵든 계속해서 이 3단계의 독해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는, 끝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그 태도입니다. 장담하는데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진행할 수 있다면, 하루에 2지문 정도만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신다면 지금보다 독해력이 훨씬 더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 채 안 걸릴 겁니다. 독해력, 결론은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끝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해설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수업 들었다고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2지문씩 한 달만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정말로 그동안의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독해 실력 많이 늘 겁니다.
모두들 24년 수능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